안녕하세요, 이창석입니다. 오늘부터 자연과학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화제가 되게 어려운 소재인데다가 정말 엄청난 내공이 있는 분들, 인터넷 강의 이런 분들도 그렇게 성공하기 힘든 소재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은 도량형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강적을 만났어요. 안 그래도 방송 자체가 처음이라서 지금 내가 여기서 혼자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현자 타임이 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발음도 잘 안 되는 도량형? 이 어려운 단어를 시작부터 발음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시작부터 8번이나 NG가 났어요. 사실은 지금도 분명히 내가 보기엔 NG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터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도량형에는 길이 단위라든지 무게 단위, 질량 단위죠. 그러니까 다양한 단위들이 있는데, 시작부터 길이 단위, 미터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터는 정말 익숙하죠. 사실 미터 말고 다른 단위가 익숙치 않죠. 인치라든지 지역마다 다른 단위를 예전에 썼는데 이런 단위들이 익숙치 않습니다. 이게 국제 표준들이 잘 퍼져 있어서 우리나라는 디벨롭드 컨트리죠. 정말 잘 발전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표준을 잘 지키는 나라들 중에 하나죠. 정말 발달됐다라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는 영국, 미국 절대 안 지키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참 미개한 국가들입니다. 자, 미터법은 우리는 익숙하긴 한데 이 미터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따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사실 유래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래와 현재 사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유래를 알고 있으면 그 유래대로 미터법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우선 미터법은 18세기 프랑스 과학자들이 모여서 일단 작당을 했습니다. 뭘 모의를 했냐면 길이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모였죠. 자, 예전에 잘 쓰던 길이 단위들이 피트라든지, 피트 단위는 발 크기를 기준이라고 하는데, 발 크기? 사람마다 발 크기가 정말 다르죠. 제 발은 250도 안 됩니다. 네, 270, 280 이런 정도의 발 길이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 길이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3m가 넘는, 3m 아니라 300cm, 300mm, 300mm가 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발 길이를 가지고 도량형의 기준을 삼는다, 굉장히 미개하죠. 원시적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고심한 게 뭐냐면, 인간의 뭔가를, 머리 크기? 팔 길이? 이런 걸 기준으로 해도 안 되겠고,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사물을 기준으로 해도 안 되겠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해야 영구불멸의 기준을 만들 수 있겠는지 고민하게 되죠. 영구불멸의 기준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물리학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우주 어디서든지 통하는 이론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제대로 연구했다면은 물리학 이론들은 어느 날 외계인이 와도 서로 얘기가 통해야지 맞아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물리학은 물리학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부터 인간의 신체에 한정하는 순간 물리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준을 뭘로 삼았냐 하면은 지구를 자로 삼았어요. 지구의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직선거리, 말은 직선이라고 했지만 실제 지구는 둥그니까 평평이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지금 둥급니다. 제가 직선거리라고 방금 말했지만, 걸어가면 직선거리 같지만 실제로는 반원이죠. 북극에서 남극까지의 이 반원 길이를 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오선의 길이를 바로 2만 km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이 자오선의 길이를 2만 분의 1로 나눈 걸 1km라고 정의해버리는 것이죠.
자, 아까 영구 불멸의 이론을 만들겠다고, 우주 어디서 통용되는 이론을 만들겠다면서 고작 우리가 사는 지구를 기준으로 하다니, 뭐 아직 인류의 수준은 참 멀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흔히 얘기하는 중2병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착각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인간은 그냥 흘러가는 모래 같은 존재인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이 인간의 중2병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착각을 했죠. 자, 아직 인류 수준이 멀었어요. 18세기입니다. 18세기. 그 시대의 한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18세기에는 우리 비행기도 없었어요. 우주는커녕 다른 별에 어디를 측정하겠습니까? 지구밖에 측정을 못하는 거죠. 지구를 측정해도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정확하지도 않지요. 18세기입니다. 비행기도 없던 시절입니다. 한계입니다. 인정합시다. 자, 앞서 우리는 지구의 북극에서 남극까지 직선거리를 2만 킬로미터, 즉 2천만 미터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 반지름이 대충 6,400km 정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6,400km. 자, 그러면은 반지름 6,400짜리 원의 지구 둘레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6,400 곱하기 2 곱하기 3.14는 4192. 뭐 3.14도 좀 굉장히 단순화해서 반올리면서 계산한 거죠. 자, 대충 4km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 완료. 이렇게 해서 지구에서 북극에서 남극까지 거리를 잰 후에 이를 2천만 분의 1로 나눈 길이를 1m라고 결정하고, 이 길이대로 백금을 이용해서 미터 원기라는 걸 만듭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영원 불멸에 변하지 않는 도량형을 완성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8세기입니다. 그때 정확히 재봐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측정 기술이 더 개발되고 보니까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정을 해야 되죠. 지구 둘레를 다시 재서 다시 2천만 분의 1로 나눠서 미터볼을 다시 세워야 되겠는데, 그랬다가는 혼란에 빠지겠죠. 지금까지 뭐 미터법 써왔는데 갑자기 미터 기준이 변해버려요? 아주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미터가 늘게 되면 거기에 싱크로로 되어 있던 모든 기준들, 과학 기준들이 다 변합니다. 엄청난 혼동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흔히 혼파망이라고 그러죠.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는지는 우리가 도량형의 나머지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니까 왜 혼돈 파괴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은 다음 편들 이어서 보시면 모든 기준이 다 이어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미터 하나가 흔들리면 다 뭉개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새로 지은 대로 미터 원기를 바꿔야 되는데 미터 표준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터 표준은 지구둘레 2천만 분의 1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지구둘레 2천만 분의 1이 1m가 아닙니다. 사기쳐서 죄송합니다. 여태 지구둘레 2천만 분의 1은 아니에요. 미터의 정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미터 정의는 간단합니다. 그때 아까 18세기 잘못 만든 미터, 잘못 만든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대로 못 쟀으니까 잘못 만든 미터, 이 잘못 만든 미터 원기가 미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어쩔 수 없다, 이 미터 원기가 1m다 하고 최초의 1m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영원불멸에 변하지 않는 도량형이 완성되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변한단 말이죠. 미터 원기가 아무리 화학적 변화가 적고 방사성 동위원소도 있어서 반감기가 일어나지도 않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는
어쨌든 최소화된 백금과 이리듐 합금을 갖고 미터 원기를 만들기는 했어요. 최대한 안 변하라고. 그래도 변합니다. 아무리 없애려도 풍화가 없을 수가 없고요. 화학적 변화가 제로이길 바라지만 제로일 수 없습니다. 영원 불멸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량형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못 만든 미터 원기 그대로 쓰다가 크립톤 원자에 불꽃 반응을 일으켜보면은 특유의 파장의 빛이 나와요. 이 파장에 165만 763.73배가 1m입니다. 뭔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앞으로 돌려서 들어보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쓰지 않는 기준입니다. 크립톤 86 원자에 불꽃 반응색이 변할 리는 만무하니까 이거는 변치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것도 골치 아프다고 생각해가지고 미터 기준을 다시 바꾸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빛이 진공에서 1초에 299만 2억 9,979만 2,458m로 갑니다. 그래서 1m는 빛이 진공에서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힘들어 진짜. 읽기도 힘들죠? 자, 그냥 처음부터 빛이 진공에서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라고 애초부터 정했으면 얼마나 표현했을까요? 그러면 이 개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다 이래요. 도시들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지어놓고 나니까 도시를 다시 엎으려면은 이미 비싸진 재산권을 침해를 해야 되죠. 그 재산을 사가지고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되니까 여건이 되는 데부터 하나씩 재건축하고 땜빵하고 이러면서 도시들이 계속 완성이 되잖아요. 빈 땅에다 하나씩 짓고. 인간이 이처럼 영원불멸의 객관적인 도량형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자의적일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량형의 기준들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배울 때 참 거부감이 심할 건데요. 심하던 게 많이 줄어들 건데 빛이 진공에서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갔는데 그냥 3억 미터를 간다고 그냥 대충 적어주죠. 그래서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대충이 아니라 애초부터 빛이 진공에서 3억분의 1초 동안 진행 거리를 1m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빛의 속도는 초속 3억 미터,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아주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기준을 맞춰서 정해버린 거죠. 어쨌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변한다 그러면 또 우리 도량형 또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빛의 속도가 변수일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 중인데 빛의 속도가 0이 아니라 빛의 속도가 변수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아마 1m의 기준은 또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량형을 다루는 김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몰 단위,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그냥 수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 무게가 1g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냥 수소 원자 10의 24승의 무게가 1g이다 이렇게 결정하면은 1몰이 뭔지 되게 쉽게 이해하실 건데요. 아직 다음 영상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인류가 아직 덜 발전했습니다. 덜 깨어있고 미개해서 그렇습니다. 미개하던 18세기에 사실상 그다지 과학적인 근거 없이 정해놓은 미터 원기가 지금도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까 지구둘레 4천만 분의 1이라는 아주 과학적인 기준을 그래도 나름 갖고 시작한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마당에 아직도 인치니 파운드니 쓰는 더 미개한 국가들이 있는데 걔들을 미개하다고 비난할 만큼 미터법이 그렇게 완벽한 과학적 기준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처음 정해진 잘못된 미터 기준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빛의 속도에다 맞춰버렸죠. 어떠십니까? 오늘도 뭔가 하나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내셨나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과학을 배울 때는 꼭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과학은 중세시대 귀족들이 돈을 남아들고 할 일은 없어서 공부했던 겁니다. 과학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는 명심하시고 just fun, 부담없이 재미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